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어트인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식단 컨텐츠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진짜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잘 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짜잔! 이렇게 눈바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뱃살이 확 줄어든 게 보이시죠? 제가 심지어 생리기간에 찍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제가 사실 이제 23kg를 감량을 하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3년 동안 유지를 잘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그 유지를 하면서 입맛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 원래 잘 먹고 제가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그거를 약간 조절해서 그렇지 원래는 제가 먹는 걸 진짜 좋아하고 잘 먹어요. 근데 그 사고가 있고 나서 제 그 식욕이 아직까지도 있더라고요. 1, 2주차까지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고 와, 그 식욕을 정리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3주차부터 뭐 식욕도 완전 줄어들고 체지방도 확확 빠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단을 여러분들에게 냉장고를 딱 보여드리면서 제 찐 식단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냉장 닭가슴살, 그리고 샐러드, 순두부, 그리고 두유, 멸치볶음, 청포묵, 땅콩버터, 팽이버섯, 그릭 요거트, 참치, 콩나물, 그리고 요거는 구운 란, 그리고 단호박도 이렇게 소분해놨어요. 진짜 요게 제 냉장고입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번 다이어트 때 그냥 살 빠지는 음식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진짜 제 식욕을 어떻게 하면 이 식욕을 잠재울 수 있을까라는 그 식욕 호르몬 조절에 일단 신경을 썼고, 두 번째는 이렇게까지 탄단지를 지켜 먹는다고 할 정도로 탄단지를 지켜서 먹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혈당 스파이크를 좀 막으려고 식이섬유를 가장 먼저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혈당이 치솟으면서 가짜 배고픔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포만감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이나 야채찜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었더니 포만감도 너무 오래 지속되고 제 이 식욕이 안정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좋은 지방을 꼭 챙겨 먹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지방은 살이 찐다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이어트 할 때는 좋은 지방, 견과류, 아보카도, 연어, 올리브오일에 있는 불포화 지방 있잖아요. 좋은 지방을 항상 챙겨 먹었어요. 챗GPT한테만 물어봐도 저희 뭐 몸무게나 키만 딱 쳐도 얼마 정도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 불포화 지방을 챙겨 먹으려고 했어요. 세 번째 전략은 부피는 크게 하고 당질은 현저히 낮췄어요. 제가 이번에 오이, 청포묵, 두부면, 단호박 이런 것들을 쟁겨놓고 먹었거든요. 요런 게 부피는 큰데 당질은 낮고 그리고 단백질은 많고 포만감은 오래 유지시켜줘요.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탄단지를 지켜서 먹었는지 제가 진짜 광고 없이 제 찐 식단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로는 아침 공복에 올리브오일을 꼭 한 숟가락 먹고 있어요. 요즘은 그 한 포로도 잘 나오잖아요. 공복에 올리브오일을 먹으면 하루 동안 지방도 잘 타고 혈당에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운동을 갑니다. 운동을 간 다음에 짜잔 이렇게 두유랑 견과류를 먹어줘요. 제가 아침에는 보통 탄수를 먹기보다는 단백질이랑 그다음에 지방을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두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저번 영상에 보여드린 그 매일 저당 두유 있잖아요. 그것도 좋고,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이런 팩제형으로 먹고 있어요. 제가 운동을 아무래도 하고 먹는 거라 가지고 조금 제 배를 채울 수 있는 콩이 완전 들어있는 이런 두유를 먹어주고 있어요. 견과류는 상가들의 거예요. 코코넛이랑 견과류. 제가 코코넛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버전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10시쯤에 닭가슴살 하나 일하면서 돌려 먹고, 그리고 커피를 저희가 마시잖아요.
좋아요. 사실 이 카페인도 수분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근육 형성에 진짜 안 좋거든요. 그렇지만 커피는 마셔야 되겠고 저는 디카페인 마십니다.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진짜 많이 먹지만 배가 너무 고픈 날에는 그냥 라떼 마셔요. 근데 라떼 마실 때 오투유로 변경해 주셔도 좋은데 오투유 자체가 지방 함량이 높거든요. 그렇게 포만감을 느끼시려면 애초에 그냥 라떼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는 제가 도시락을 많이 싸서 다녀요. 근데 밥은 꼭 130g만 먹습니다. 현미밥이나 오미밥.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운동을 할 때 근손실이 일어나요.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근육을 땡겨서 쓰게 되고 지방을 더 축적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아요. 탄수화물은 뭐 과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130g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닭가슴살은 제가 진짜 강추드렸던 마켓컬리에서 파는데 이 냉장 닭가슴살. 그리고 양념은 홈플러스 건데 8개 11,000원인가? 이렇게 파는데 떡볶이 맛이 진짜 맛있고 생각보다 양념이잖아요. 근데 칼로리가 괜찮아요. 질린다 싶으면 전 양념도 먹어요. 이렇게 먹어줘야 닭가슴살을 오래 먹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도시락을 쌀 때 밥, 닭가슴살 그리고 야채찜이에요. 야채찜 또는 오이. 근데 여러분들 그 오이랑 야채찜을 먹기 좀 힘드신 분들은 이런 소스 있잖아요. 저당 칠리 소스 아니면 뭐 머스타드 소스 저당 버전 그리고 뭐 이런 시오다레 소스 저당 소스를 조금씩 뭐 가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조금씩이라도 뿌려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오래 드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도시락이 싸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저도 좀 귀찮은 날 그럴 때는 그냥 요거 들고 가요. 컵 오트밀 소고기 미역국 맛 요거 맛있더라고요. 쿠팡에 샀는데 괜찮더라고요. 팔도꺼 김이랑 이걸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좀 사소한 건데 제가 김은 요거 먹습니다. 성경김인가? 아보카도 만난김. 여러분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저녁입니다. 사실 아침, 점심은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어떤 걸 드셔도 돼요. 근데 저녁은 저희가 이제 다 퇴근하고 운동도 끝나고 활동량이 없잖아요. 이 없는 상태에서 혈당을 건드린다? 안 돼요.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혈당을 차분하게 건드리지 않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야채찜을 먹어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야채찜이 100g당 30칼로리예요. 그러면 300g을 먹어도 100칼로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배를 먼저 채워준 다음에 밥이랑 닭가슴살로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올해 제일 잘 산 거 이 전자레인지 찜기 이거 진짜 얼마 안 하거든요. 여기다가 야채찜, 뭐 팽이버섯, 그 다음에 닭가슴살 대패 이런 거 다 돌려가지고 쪄먹으면 너무너무 간편하더라고요. 저희가 저녁에는 혈당을 확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야채찜이나 식이섬유로 일단 배를 먼저 채운 다음에 밥이나 닭가슴살 드셔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무릎이 안 좋을 때 하실 수 있는 운동은 저는 그 살이 쪘을 때 일단은 몸의 자체가 살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뭐 버피 테스트 이런 점핑 동작을 할 때마다 이 허리랑 무릎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에 좋은 거는 저는 실내 사이클도 한 30분 정도 그리고 최고가 걷기입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 무릎 주변으로 이 근육을 강화시켜야 돼요. 이 코어랑 그 다음에 엉덩이 쪽으로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걷기 운동 그리고 실내 사이클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5번째, 30대가 되면 이 살이 잘 안 빠진다. 호르몬 문제 때문인가요? 제가 너무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20대 초반에 했던 다이어트랑 지금 하는 다이어트랑 너무 달라요. 그 20대 초반에는 알바를 하면서 조금 안 먹고 하면 살이 빠졌는데 지금은 뭐 조금 굶어도 다시 먹으면 찌고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은 기초대사량이 많이 감소돼요. 저희가 나이가 들수록 뭐 30대도 그렇지만 40대, 50대 근육이 점점 적어져요.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면 체지방 타는 속도도 느려지고 그래서 살이 잘 안 빠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수면 스트레스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수면이랑
스트레스가 커지면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다이어트에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수면은 항상 뭐 7시간 이상, 그리고 스트레스도 관리를 해주시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활동량이 감소되는 거예요. 저희가 직장인 여러분들은 계속 앉아서 작업을 하잖아요. 활동량이 너무너무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활동량을 어떻게든 늘리려고 하는 거. 저도 장 볼 때는 요 근처 마트 갈 때 뭐 30분 이상은 무조건 그냥 걸어서 갑니다. 차 놔두고 걸어서 가는 거. 그런 일상적인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